이고은 박사의 마음 라디오. 여러분의 마음 요즘 어때요? 잘 지내고 있나요? 가장 잘안다고 생각했지만 가장 몰랐던 마음들. 언제쯤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담긴 그 소중한 마음을 읽어드립니다. 부산대학교 심리학과의 이고은 박사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우 벌써 2월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2025년 적응하느라고 1월 그냥 다 간 것 같네요. 진짜 을사년이 된 거죠. 그쵸. 예, 설 연휴가 지났으니까. 네. 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이게 생각해보면 음력 설부터 무언가를 계획해야지 하셨던 분들께서는 이게 잘 지켜지고 계신지 또 생각이 듭니다. 1월 1일에서 작심삼일이었으면 네, 또 안 돼가지고. 음력설부터 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보통. 맞아요. 네. 이 명절 연휴라는 게 휴가 같이 느껴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1년 중에 가장 일이 많고 심란한 때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적잖이 계시거든요. 맞아요. 어른이 되면 확실히 명절에 대한 느낌은 달라지기 마련이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네. 의미가 퇴색돼서 그럴 수도 있고요.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전통을 고수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좀 갈등을 일으켜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마음들이 서로 많이 부딪히는 요즘 또 시대이기도 한 것 같고. 네. 그죠? 전통을 고수하는 마음도 이해되고 그런 것들을 힘들어하는 요즘 사람들의 마음도 이해 안 되는 건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필요하기 때문에 지키고 있는 것도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아무래도 전통이 있어준 덕분에 오늘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오래전부터 가져오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텃세를 부린다는 말을 쓰죠. 텃세. 네. 네네. 흔히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흔히 쓰는 말일 텐데요. 일종의 특권 의식 같은 마음입니다. 먼저 자리를 잡은 사람이 뒤에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 갖는 좀 좋지 않은 행동과 마음을 뜻하죠. 우리는 예로부터 관대하고 또 환영할 줄 알고 수용할 줄 아는 마음을 덕목으로 여겨 왔는데요. 텃세는 그런 덕목과는 좀 반대 방향에 있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마음입니다. 네. 부정적인 마음인 것은 분명한 것 같기도 하고요. 텃세를 부린다 이런 말을 쓰게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네. 뭐 새로운 사람을 배제하는 심리가요. 어떤 마음에서 비롯될까요? 네,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이 텃세의 원조와 같은 사례가 있는데요. 오, 궁금하다. 전해오는 용어를 보면 짐작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소개를 해드리면요. 네. 예전에는 과거 시험을 봤잖아요. 네. 과거 시험에 급제한 사람을 신래라고 표현을 했었대요. 새로울 신자에 올 레자를 써서 이게 지금으로 따지면 뭐 신졸이나 신규 신입사원 할 때 그런 은어들과 똑같은 것 같아요. 네.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요. 신참이라는 말도 있네요. 그렇죠. 신참이죠. 예. 네. 옛날엔 과거에 급제한 것은 가문의 영광이긴 했지만 이 신뢰의 입장에서는 곧장 업무에 투입되지는 못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예, 이유는 전통적으로 이 선배들한테 집단 따돌림 같은 학대를 감수하는 신고식의 그 기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비공식적인 어떤 그런 전통이었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장원 급제자로서는 굉장히 뭐 치욕스럽고 수모를 겪는 그런 일인데요. 그런 일도 있구나. 네. 예, 기록에 의하면 그 폭력의 수위가 너무 높고 위험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예로 단종 때 승문원에 부임했던 급제자 중에 한 사람은 이런 풍습을 따르다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이 전통을 신뢰침학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고식 같은 관행인 것 같은데요. 이것이 조선시대에 이렇게 쓰여오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기록인 거죠. 이런 경우도 또 있었구나. 네. 자, 오늘도 우리 얘기를 나눠볼 텐데 먼저 노래 한 곡 들을게요.
그곳에 숨겨놓은 그대와의 많은 시간들이 어둠에 묻혀 나를 찾아들며 나는 외로움에 잠들고 내게 남아있는 그대 인형처럼 뽀얀 먼지 속에 묻어오는 나의 추억 속에 이젠 멀어진 그대여. 자, 토요일 함께하는 마음 라디오 2월 첫 문을 열었습니다. 자, 장원 급제한 사람은 실내라고 한다. 근데 막상 업무에 투여됐을 때는 바로 일할 수가 없을 정도로 신고식을 톡톡히 치렀다고 하는데 아니 이 좋은 행사로 전통이 이어져 와야 될 텐데 요건 그때도 이미 악습이었네요. 이거는. 네,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인 율곡이 5,000원 건이죠. 예. 율곡이는 이런 패습에 반대해서 실내 침학을 안 받을 거다라고 주장했던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내 침학을 받지 않겠다고 주장한 결과로 직함을 내려놓았다고 하거든요. 네. 네. 근데 또 태괴 이황 1,000원권이네요. 태계 이황은 율곡의 이런 결단을 오히려 비난한 사람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저 사람은 실내 침학이 있는 줄도 모르고 과거를 쳤다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 말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얘기 들으니까 퇴계 이황에게 좀 실망스러워요. 네, 전통을 고수하는 성향이 드러나는 발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퇴계 이황은 아마 실내 침학을 견딘 사람이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러면 그 비난도 일종의 텃세 같은 건가요? 이 그렇죠. 신고식을 치르는 관행을 생각해 보면 텃세가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긴 한데. 네, 우리는 집단을 이루고 사는 동물들. 이 생명체들이잖아요. 네. 집단을 이루는 동물은 집단 내부의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생태학적인 자원은 제한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분배하는 원칙이 생기는 건데요. 서열을 만들기도 하고 집단의 우두머리를 내세우기도 할 테고요. 각각의 역할을 나누기도 할 거예요. 텃세도 이런 생물학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난 어떤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텃세를 부리는 건 비단 포유류만 하는 짓은 아니래요. 심지어 조류나 어류에서도 관찰되는 보편적인 현상인데요. 네. 주로 한 지역에서 오래 머물러 지내는 종에게 이 텃세가 심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신의 영역에 들어오는 것을 일단은 배제하고 막아버리고요. 새로운 침입자를 밀어내고 그 고통을 주려고 하겠죠. 들어오지 말라고 하겠죠. 네. 이 약육강식의 세계에서는 이런 방법이 꽤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있는 현상이래요. 제한된 생태학적 자원을 독점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많아봐야 수십 명 정도로 이루어져 있었을 이 친족 집단을 이루면서 살아온 우리 조상들을 생각해보면 환경이 척박했을 테니까 이 텃세를 부려서 외부 침입자를 막는 것은 분명히 효과적인 어떤 전략이 아니었겠느냐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생존 전략의 일종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자, 그럼 이쯤에서 퀴즈 하나 낼게요. 주시죠, 선생님. 네, 2025년은 을사년 푸른 뱀의 해입니다. 뱀이 등장하는 사자성어 중에 제일 유명한 건 바로 이 사자성어일 텐데요. 용의 머리와 뱀의 꼬리라는 뜻으로 처음에는 굉장히 좋지만 끝은 안 좋을 수 있다는 뜻의 사자성어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1번 용두사미, 2번 거두절미. 언제나 쉬운 보기 여러분 맞춰주실 수 있죠. 용의 머리와 뱀의 꼬리라는 뜻. 1번 용두사미, 2번 거두절미. 우리가 새 계획을 세울 때 이렇게 되지 말자라는 또 각오를 다지기도 하잖아요. 자, 정답 맞춰주세요. 이러지도 못하는데 저러지도 못하네 그저 바라보며 baby baby 내 상상만의 이름과 함께 말은 안내 baby 아직 그리 모르는 사이인데 아무거나 걸쳐
네, 여러분에겐 애들이 문제가 있었죠. 을사년 푸른 뱀의 해입니다. 용의 머리와 뱀의 꼬리라는 뜻으로 처음은 좋지만 끝은 안 좋을 수 있다는 사자성어 뭡니까 선생님? 네, 1번 용두삼이죠. 그렇습니다. 용두사미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참 계획은 잘 세우셨어요? 예. 아유, 머리가 아프네요. 늘 세우죠. 네. 네. 끝까지 잘 지키시길 바랄게요. 용두삼이 안 되게. 자, 용두삼이 정답이었고요. 노래 들으면서 저희 4부로 가서요. 우리가 텃세를 부리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그 마음 얘기 읽어드려요. Sunshine on my shoulders makes me happy. Sunshine in my eyes can make me cry. Sunshine on the water looks so lovely. Sunshine almost always makes me high. 네, 이건 박사의 마음 라디오 여러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텃세라는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 텃세를 부리는 마음 이해는 되지만 이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오는 마음은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신입을 왕따시키는 게 텃세잖아요, 사실은. 예, 요즘도 쓰는 말일까요? 갈군다는 말이 있거든요. 있죠. 예, 찾아보니까 표준어이긴 하던데 그런 말들이 있는 게 바로 이 텃세를 부리는 것 같습니다. 상대를 거부하고 배척하는 이 배제주의와 이 텃세를 심리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안전하지 않거나 비협조적인 개인으로부터 집단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다라고 보여진다고 합니다. 네. 둘째는 특정 대상을 배제하는 행위자, 이 개인의 소속감과 자존감 통제력을 느끼려는 심리라고 하고요. 또 세 번째는 집단에 부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가차없이 추방하려는 목적에서 미리 행하고 있는 행위라고 또 해석을 하기도 해요. 네. 하지만 거대한 집단 사회를 이루고 사는 현대 사회에서는 이 텃세라는 전략이 그다지 효과적일 수 없다는 것이 전망인데요. 네. 생태학적 영역이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다가 배타성보다는 협력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는 것이 훨씬 많죠. 네. 이 텃세는 주로 작은 집단 그리고 협력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집단에서 일어나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약한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새로 들어온 낯설어하는 대상에 대한 환대가 없는 것, 이것이 바로 텃세 부림이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어쩌면은 그 별 볼 일 없는 집단에서 일어나는 패습일 수도 있겠는데 게다가 이 협동이 필요하지 않은 집단이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네,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텃세는 결국에 그런 곳이라면 절대 안 가겠다는 반응을 유발해버리거든요. 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어느 집단에 텃세가 심하다고 하면 나도 거기로 옮겨갈 것에 대한 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잖아요. 그렇겠죠. 세상은 넓고 좋은 곳은 많은데 굳이 배타적인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고생할 이유는 없거든요. 조선시대 관습에서도 봤듯이 이 신뢰 침학이라는 그 패습은 과거에 급제한 사람은 라이벌이나 질투의 대상이 아니라 집단 전체에 아주 큰 이득을 줄 만한 소중한 인재에 해당하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근시안적이고 이기적으로 생각을 했다 보니 그런 말도 안 되는 패습을 만들게 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회사 그리고 어느 병원 그리고 어느 지역
어떤 곳, 어느 부서는 텃세가 심하더라는 소문은요. 생각보다 빠르게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작은 집단은 큰 집단의 일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결국 텃세를 부리는 작은 집단은 큰 수준의 집단에서 배척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베푼 대로 당하는 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시안적인 사고가 맞군요. 이 사람이 참 이상해요. 나도 예전에 당한 적이 있었으면 새로 들어오는 다른 사람에게는 더 잘해줘야 될 텐데 꼭 그 당한 대로 주려고 하는 경향도 좀 있지 않나요? 맞아요. 이런 심리가 참 희한한 게 막 구박받고 큰 사람이 또 새로운 사람 들어오면 그 사람을 구박하게 되고 예, 좀 그렇게 되는 심리가 있죠. 그런 어떤 부채의식도 사실은 텃세를 없애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일 거라고 해석을 한다고 해요. 네. 복수를 당한 곳에다가 하지는 못하고 약하니까 또 더 약한 어떤 만만한 상대가 들어오면 잔인하게 저지르는 그런 심리가 발동한다고 합니다. 비겁하고 잔인하게. 네. 신인 멤버를 괴롭히게 되는 건 기존 멤버인 사람들에게는 유리한 짓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유리한 어떤 지위를 누리면서 부여받지 않았던 권력을 만끽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구습이 못마땅한 사람도 드러내고 반대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그렇죠. 같은 멤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말라라는 말을 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자칫하면 자신이 표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잖아요. 네. 하지만 따돌리고 괴롭힘으로 고집을 유지하고 있는 집단에 진정한 결속력 같은 것은 없다는 것이 해석이에요. 내부에서 에너지를 이렇게 고갈시키는 집단은 외부의 적에 대한 취약성을 보이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조직이 무너지게 되면 사람들은 그럴 줄 알았다라고 야유를 보내죠. 네. 예, 집단의 에너지는 외부를 향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진취적인 확장의 가치와 능력 위주의 포용적인 어떤 문화가 없는 곳이라면 굳이 텃세를 견디면서 버텨봐야 얻을 것이 별로 없다. 안 좋은 소문이 돌게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된대요. 네. 결국 끝이 안 좋은 거겠죠. 새로운 사람을 환대하는 마음은 존중할 줄 아는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예,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 나도 존중받기 때문에 언제나 낯설어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개방적이고 또 따뜻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보다 젊고 건강한 좋은 마음은 없겠죠. 예, 그 생각을 그러니까요. 늘 해야 될 것 같아요. 서로의 인격이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참 건강한 사회인데.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입뿐만 아니라 후배들이 계속 올라오게 네. 되잖아요. 그러면 티를 내지는 않지만 알 수 없는 위기감이 쌓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언제부터인가는 제가 어느 집단에 가든 막내였었는데 달라지죠. 위치가 달라져. 네, 어느 순간부터는 막내가 꽤 많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연로가 되어가고 네. 예, 이제 중년이 되어가니까 그럴수록 나보다 훨씬 더 젊고 아이디어가 많고 네. 그다음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양성되고 있구나. 내 위치는 점점 없어지겠구나 하는 이 위기감이 네.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면 보게 되면 내가 없어질 수도 있는 자리에 대한 이 위기감 때문에 부정적으로 텃세를 부리게 되는 이 부정적인 마음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생길 수 있는 마음이긴 그렇죠. 한데. 예. 그렇게 돼 보이고 네. 또 언제나 생각을 하죠.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양성이 돼야 네. 내가 소속돼 있는 집단도 커지고 좋아진다라는 생각을 맞아요. 하는데 네. 이 넓고 큰 마음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갈고 닦지 않으면 네. 자꾸만 좁아져요. 예, 위기감은 늘 느끼죠. 그러니까요. 예. 노래 한 곡 듣고 갈까요? 시와 나를 찾으려 했던 건. 나를 찾으려 했던 건 헤매는 기분이 들기에 중요한 것이 뭔지 몰라 모두 가지려고 해 나를 찾으려 했던 건 너와 더 가까워지길 원해서 가리거나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 훌륭한 책을 읽고 나
맑은 눈을 가질 수 있나 꿈이라는 자, 코너 속의 코너. 자, 오늘 준비한 얘기는요. 네, 이제 설 연휴도 지나고 했으면 마음이 조금 더 반짝해졌으면 해서요. 네. 코미디 가족 영화 한 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영화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2014년에 개봉. 꽤 오래됐네요. 수상한 그녀입니다. 와, 10년이 넘었구나, 진짜. 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정말 재밌게 봤었는데. 그렇습니다. 예, 주인공 오말순 역의 남훈이 배우님이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젊은 오말순 역할로 심은경 배우님이 나오시는데 네. 심은경 배우가 오두리, 오드리 헵번 할 때 오두리라는 이름으로 연기를 하죠. 전개는 욕쟁이였던 칠순 할머니가 청춘 사진관에서 영정 사진을 찍고 나오는 길에서부터 판타지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네. 20살의 오두리가 되어 빛나는 전성기를 다시 살아보는 이야기죠. 가족 간의 따뜻한 사랑도 느낄 수 있고요. 코믹한 연출 때문에 보는 내내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영화였다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감상하시면서 설 연휴 때 좀 섭섭했던 마음들을 좀 풀어보시는 거 어떨까 싶어요. 아, 심은경 씨도 너무 연기를 잘해가지고. 맞아요. 네, 진짜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요. 네. 그리고 이건 또 일본판도 나와서. 맞아요. 예, 네. 그것도 보면서 마지막에 그 김수현 씨가 또 일본에선 또 누군가 만나 이런 것도 보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오랜만에 또 추억 속의 영화가 됐네요. 벌써 이 저는 영화도. OST도 좋아가지고 네. 한 번씩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아, 오늘은 수상한 그녀 여러분들 한번 틀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선생님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OST 하나 틀게요. 고마워요. 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사랑의 이야기 담뿍 담은 편지. 성에 가면 소식을 전해줘요. 하늘이 푸른지 마음이 밝은지. 즐거운 날도 외로운 날도 생각해주세요. 나와 둘이서 지낸 날들은 잊지 말아줘요. 남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함께 네, 함께했던 생생라디오 이제 마지막 곡만 남겨두고 있나요. 시저의 굿다이스 끝곡으로 남겨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구성 함인정, 연출 최인한, 저 김아라였고요. 내일 뵐게요. Good day in my mind, safe to take a step out, get some air now, let your edge out. Till some iceberg, you'll be heavy in my mind. Can you get the heck out? I need rest now, got me bummed out. You so you, baby, baby, baby. I've been on my empty mind, shit. I should've kept from losing the best in me. I worry that I wasted the best in me. Oh, yeah, baby, you don't care. So now I'm trying to be a nuisance, it's just urgent. Trying to make sense of little change, got me a war in my mind. Gotta let go of Wayne, can't keep what's holding me. Choose the right
아침의 달달한 쉼표 김하나의 생생라디오. 꼬리를 잡는 노래 꼬잡노. 네, 꼬잡노 유진 씨 어서 와요. 여러분의 월요일 생생하게 열어줄 꼬잡노 요정 차유진입니다. 연휴는 잘 보내셨어요? 아, 연휴 때 너무 잘 보냈고요. 네. 너무 많이 누워 있어서 등이 왜 이렇게 아파요? 그러게. 네, 일이 맞아. 없으니까 자꾸 눕게 되더라고요. 아, 얼굴은 환해지고 몸은 뻐근해지고 그렇죠. 네, 몸무게도 한 3kg 불지 않으셨어요? 안 재보자.